그러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공부를 하신 건가요?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연고TV가 엄청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너무 특별한 분이라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바로 나와서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수시수석으로 합격한 김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시수석이라고 하셨는데 수시수석이 정확히 뭔가요? 발음하기도 어려워. 이제 서울대학교는 단과대별로 이제 수시 1명, 정시 1명을 이제 수석을 주고 신입생 우수 장학금을 전액을 주는데 제가 의과대학에 이제 수시 전형으로 수석으로 들어와서 신입생 입학 우수 장학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 궁금한 게 아니라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네. 혹시 IQ가 저 IQ는 최근에는 재본 적이 딱히 없고 이제 초등학교 때 재봤을 때는 한 130 언저리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IQ는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겠죠? 사람인데, 그쵸, 같은 사람인데 그쵸. 비슷하겠죠?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질문들을 토대로 바로 인터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고고링! 제가 이거는 서울대 의대생보다 잘하네요. 고고링!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공부를 하셨나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는 안 하셨어요? 네, 중학교 때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농구라는 걸 해봤어요. 근데 그때 농구의 재미에 너무 푹 빠져서 프로 농구 선수의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농구 선수가 안 되시고 거기 계신 또 거죠? 슬픈 사연이 있는데 아이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제 농구 선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농구부 입단 테스트를 쳐야 되는데 그쪽 코치님께서 키가 작다고 농구 선수를 하기엔 키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라. 진짜요? 네. 너무 슬퍼. 진짜 그러면 완전히 갑자기 목표를 잃어버리신 그쵸,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에 매진하게 되셨는지 그 뒤로.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꿈도 없고 이제 방황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이제 한 가을쯤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나른하게 딱 이제 있는데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병으로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요? 진짜 갑자기,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순간 감정의 동요가 되게 컸었어요. 흔한 감기약 하나만 처방받으면 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대체 왜 죽어나가야 되는지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순간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무슨 슈바이처 위인전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내신은 혹시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고1 때는 한 1.5 정도 받았었고 1.5요? 네네. 그리고 고2 때는 영어 한 과목 빼고는 나머지는 다 100점을 받고 고3 때는 이제 1.0을 받고 그래서 총 합쳐서 한 1.23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셨는데 네, 다양한 방법들을 막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냥 진짜 주먹 구구식으로 달달 다 외워보기도 했고 아니면 개념만 한 10번, 20번 뺏겨 적어보기도 했고 아니면 또 제가 막 또 했던 게 일주일 동안 허리 안 굽히기 운동 막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때. 그건 왜 하셨어요? 그냥 이제 농구만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세라도 좀 바로 잡자, 습관을 바로 잡자. 그러면 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이제 그땐 좋아야죠. 의지가 약하시네요. 고등학교 1학년 내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고등학교 때 가장 큰 일탈이 뭐였나요? 저희 학교는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야자를 할 친구들이 그 사이 시간에 보통 다들 이제 야자실에 가서 미리 공부를 하는데 저는 뭔가 딱 이제 그날 따라 한번 노래방을 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저녁 먹고 야자 시작하기 전까지 코인 노래방을 한번 갔다 왔었죠. 그게 가장 큰 일탈인가요? 엄청난 일탈이었어요. 그게? 네. 이거는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수업을 빼먹고 간 적도 있고. 진짜 궁금한 거 있었는데 트와이스 아세요? 지금은 트와이스를 잘 알죠. 트와이스 너무 좋은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 잘 모르고 살긴 했었어요. 트와이스 대학교 와서 처음 유튜브를 스마트폰도 대학교 와서 처음 샀으니까 유튜브를 그때 처음 보셨어요? 네.
규민님이 진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네네. 공부법을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깨달으셨길래 그런 공부법이 탄생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다 관통하는 핵심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허물기 학습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을 계속 부정하고 이거를 허물어뜨리는 거거든요. 난 이 개념을 제대로 잘 알고 있지 않아. 난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허물고 다시 그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다시 허물고 다시 쌓고 이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모든 과목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추구해 나가는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 국어 공부는 왜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국어 지문을 이제 분석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제 여기 이제 몇 줄 치고 막 네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전에 제 얘기네요. 근데 이제 국어 지문은 분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대화의 대상이라서 작성자가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작성자와 신나게 대화를 하고 이제 열심히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어 나가면 되는 거죠. 진짜 직접적으로 말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지문을 딱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 지문한테 안녕 이러고 시작하고 네, 이제 지문에서 한 문장을 이제 같이 소리내서 읽고 다음 문장 읽기 전에 이제 스스로 답변을 해주는 거지 이 지문한테.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이 막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순수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양자역학이 뭔데?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답변을 하고 반응을 하고 이렇게 신나게 대화를 하면 국어 지문을 분석하지 않고 대화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진짜 신기하다. 저도 해볼까요? 안녕? 그게 뭔데? 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시간 안에 못 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던데 저는 모의고사를 칠 때나 수능을 칠 때나 항상 시계를 안 들고 가는 거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겼거든요. 진짜요? 네, 시험을 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제 내가 지금 시험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고 그냥 온전히 이 지문 안에 푹 빠져서 정말 신나게 대화를 하면 그냥 그게 해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확성을 먼저 잡으면 시간은 따라오는데 시간을 잡는다고 해서 정확성은 따라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성을 먼저 잡는 노력을 평소시에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자연스럽게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영어도 똑같이 이제 국어랑 똑같은 언어니까 이제 영어 또한 마찬가지로 대화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이제 같이 신나게 공감하면서 읽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어는 그래도 한국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말이 통한다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네네. 영어는 단어 자체를 모르면은 약간 그쵸.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영단어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점심 먹고 나서 5교시 시작하기 전까지 한 30분 정도 시간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30분 동안 영어 단어 50개를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외워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꾸준함이 네네. 영단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능력이 논리력과 이제 본질을 탐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처음에 몇 가지 정의와 몇 가지 공리로 시작돼서 논리적으로 쭉 풀어나가지는 학문인데 이제 그런 학문인 만큼 그런 학문인 만큼 더 정의, 그러니까 본질과 공리, 즉 논리에 더 집중을 해야 이제 수학을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이제 수학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제 적은 수의 문제를 풀어도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킬러 문제, 고난이도 문제 그런 문제일수록 더 기본, 본질 그런 데 충실해야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문제 풀 때 어떤 그 사고의 흐름을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 문제를 푸는 단계를 한 4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진짜 문제를 읽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문제를 읽은 걸 이제 해석하는 단계. 이 문장이 어떤 뜻이고 그래서 출제자는 이 문장을 적음으로 인해서 어떤 걸 나한테 말하고 싶었는지 이제 그런 걸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죠. 세 번째 단계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아주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이제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문제가 풀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계획을 세우는 게 세 번째 단계. 그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진짜 써 내려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이제 잘 안 거치고 바로 쓰려고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턱턱 막히고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 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충실하면 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제들일수록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해석을 하는 단계가 정말 어려운데 그 단계를 원활히 잘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기본이라는 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기본과 쉬운 것을 이제 동의어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기본은 쉬운 게 아니라 기본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여서 때로는 가장 어려운 파트가 기본일 수도 있거든요. 막 많이 푸는 것보다는 아주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정말 그 문제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 혹시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학원이나 과외를 조금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리기가 조금 못한 게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정말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만 정말 본질을 알 수 있다면 그럼 굳이 학원을 다녀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네. 다니셨어요? 학원을 조금 다니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수시로 의대를 진학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생기부는 어떻게 챙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그냥 꾸밈 없이 왜곡 없이 진짜 가감 없이 온전히 내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게 작성하는 게 생기부의 가장 본질인 것 같아요. 내용이 생기부 전반을 다 관통하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수상, 뭐 봉사활동, 동아리, 세부 능력 특기사항, 뭐 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는 활동이 쭉 관통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얘기 한두 개만 있어도 정말 훌륭한 생기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혹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통을 하셨는지 일화 같은 거를 예시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의학 관련된 탐구를 하는 동아리였어요. 이제 그 동아리에서 대국민 온라인 강의, 거기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이제 예방과 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적혔고 그걸 가지고 소논문을 썼었거든요. 이제 그게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를 측정하는 건강 위험 평가라는 게 이미 있는데 근데 그 평가가 너무 복잡하고 문제 수도 한 300~400개 되고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냥 건강 위험 평가 방정식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접 만드셨어요? 네네. 아 진짜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거 한 달, 한 두 달 정도는 완전 갈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정식을 진짜 만들어서 소논문을 써서 이제 거기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고 그게 이제 수상 활동으로 들어갔고 진로는 이제 제가 꿈이 의사였으니까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었고 심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뇌졸중이나 파킨슨병이나 루게릭병이나 이제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치료는 아니지만 이제 말동무도 해드리고 뭐 목욕 봉사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 활동도 같이 하면서 한 활동으로 쫙 꿰뚫어졌다. 상을 받았던 그런 스스로의 학문 탐구를 했던 활동이 이렇게 봉사까지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네네. 쓰신 건가요? 네. 저라도 뽑고 싶겠네요.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은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자기만의 그런 잣대가 생기게 되니까 조이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통하는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시간 관리를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셨나요?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살면서 큰 원칙이 있었는데 밤에 최대한 일찍 자고 아침에 최대한 일찍 일어나는데 억지로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막 아이 개운해 이러면 일어나서 아이 개운해 더 상큼하게 해주세요. 아이 개운해 이제 그러면서 눈을 뜨는 모든 순간에 진짜 단 1분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에는 내 최선의 집중을 다하겠다. 나 내 집중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 바로 책을 덮고 자자. 와, 모든 순간을 집중하는 게 가능한가요? 처음엔 진짜 어려웠는데 이제 집중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집중하는 게 더 쉬워지더라고요. 이제 깊이 푹 빠지는 게 더 쉬워지더라고요. 혹시 고3 때는 1년 플랜을 어떻게 짜셨는지. 이거는 진짜 꼭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고3 1년 플랜을 꼭 안 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3 1년 플랜을 짠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나는 이 시기에는 이런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시기에는 이런 공부를 할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기별 공부를 짠다는 건데 이제 공부에는 그런 시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한테 필요한 공부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하고 그냥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가면 되는 건데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네, 파악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알아서 이렇게 네. 시기에 맞게 그렇죠. 해나가자.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 나가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흔히들 이제 수험 생활 혹은 공부를 하는 시간을
힘들고 버텨내야 하는 시간이라고들 다들 생각을 해요. 공부를 하는 시간은 절대 버텨내는 시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공부를 즐길 줄 안다면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거든요. 공부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 됐든 혹은 그저 간절해서가 됐든 공부할 이유가 생긴다면 공부를 하는 순간들이 정말 즐겁고 알차고 이제 행복에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중 그 누구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절대 양이 아니고 절대 시간 싸움이 아니고 가장 질 좋게 가장 정확하게 본질을 탐구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지금 현재 그 누구도 늦지 않았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성적 수직 상승하길 바라겠습니다. 수직 상승. 파이팅!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